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올해 수능 진짜 어려웠죠. 주변에서 재수해야 하나 이런 얘기가 벌써 들려요.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고3인데도 벌써 재수 고민하고 삼수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재수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벌써부터 재수 실패하는 것까지 걱정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재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저도 작년에 우리 아이가 수시에서 6광탈 했을 때 있잖아요. 사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은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정시를 준비하면서도 정시에서 실패하면 어쩌지? 정말 재수해야 하나? 재수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수학원 몇 군데도 상담받아보고 관리형, 자율형이 어떤 차이인지 또 어떤 시스템이 아이한테 맞을지 저 나름대로 공부를 꽤 했었거든요. 최근에 라이브를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벌써 재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재수학원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관리형이 나을지 자율형이 나을지, 또 우리 아이 성향에는 어떤 게 더 맞을지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수능 응시 인원도 진짜 많았어서 내년에 재수생이 더 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관리형 재수학원으로 재수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강한교육에서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다녀와 보기로 했어요. 당일 깨기라든지 하루 완결 시스템이라든지 이름만 들어보고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가서 직접 물어도 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고 오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설명회를 다녀와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재수학원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 가보실까요? 오늘 설명회 들으러 왔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셨어요. 강의실이 벌써 꽉 찼어요. 저 조금 일찍 잘한 것 같아요. 당일깨기 학습법이 뭔지 개념반에 들어올 때 배치고사 라인으로 보고요.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명회장 열기가 진짜 뜨거웠는데요. 오늘 총 3회차의 설명회를 하는데 모두 예약 마감되었고 제가 간 설명회도 학부모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이 너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서 혹시 리니도 재수? 갑자기 이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그동안 재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재수생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미루기라는데요. 재수는 결국 오늘 할 일을 오늘 안 하고 내일로 미루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게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따라잡기도 어렵고 멘탈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수학원을 고를 때 미루기가 불가능하도록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재수학원을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중요한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 관점에서 오늘 강한교육이 어떤 점이 좋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학습관리 시스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기라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만 빡세게 듣고 복습과 오답을 100% 아이에게 맡기는 구조라면 저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 친구들은 이미 스스로 루틴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 아이들한테 스스로 너가 루틴 지켜서 다 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고를 때 이 학원은 하루를 어디까지 책임지지? 배운 걸 그날 정리시켜주나?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나나?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오늘 강한교육 설명회에서는 이 점이 확실한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당일 깨기, 매일 깨기, 주간 월간 깨기, 모평 깨기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였어요. 오늘 배운 건 오늘 정리한다. 그리고 진짜 실력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다시 꺼내서 반복한다. 하루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피드백, 응용, 테스트, 오답이 하나의 묶음처럼 움직이도록 설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했다가 눈에 보이는 구조예요.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학원 끝내고 가면서 복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한교육의 구조는 이 불안을 시스템적으로 많이 줄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인 학습관리 시스템에서는 강한교육이 아이들의 하루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는 학원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편성과 수업 구조예요. 아이 수준과 딱 맞는 반에서 공부해야 불안이 줄고 성적이 오르거든요. 너무 어려운 반에 있으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너무 쉬우면 시간 낭비거든요. 오늘 강한교육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반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려 20개가 넘는 반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상, 중, 하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학습 단계에 맞춰서 세세하게 레벨 매칭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아이가 다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저는 오늘 이 설명회를 듣고 봤을 때는 반편성과 수업 구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학원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신뢰는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인 반편성과 수업 구조 측면에서 강한교육은 중상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이 본인의 위치에 맞게 시작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세 번째는 위치와 통학 난이도입니다. 수험생활, 특히 재수, N수는 버티기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아침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통학이 멀고 힘들면 보통 3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지각이 잦아지고 자율학습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말 결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학원 위치를 볼 때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까지 가는 그림이 그려지는가 요걸 먼저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강한교육은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장점이 분명했어요. 삼성역, 그러니까 대치동권에 가까우면서 또 기숙형이 60%라고 하더라고요. 도심권 플러스 기숙형을 만족하는 학원은 정말 드물거든요. 보통 외곽 기숙학원은 환경은 좋지만 좋은 강사님들을 꾸준히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거리가 멀고 또 강사님들이 이동 자체를 힘들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강한교육은 대치동 학원가에 있으면서 기숙형 시스템을 제공하니까 강사진 퀄러티와 생활관리 시스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번째 기준은 생활관리 강도예요. 정말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니까 진짜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자율형에 가면은 루틴이 며칠 만에 금방 무너져서 허우적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관리형에 가면 좀 답답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관리를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라고 말씀드려요. 강한교육은 설명회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관리형이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출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하루 학습 결과를 꼼꼼히 챙겨주고 또 자습 시간에 불필요한 대화를 하면은 바로 체크 들어가고요. 또 과제량도 많은데 이 과제를 불성실히 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상담 선생님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빡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차라리 이렇게 관리받는 게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해요.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힘보다 누군가 나를 일정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처음에는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 학원은 좀 자율성이 있는 일부 최상위권 친구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루틴이 잘 깨지는 학생들에게는 이 강도가 정말 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기준, 생활관리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루틴이 잘 무너지는 학생들을 잘 관리해주는 학원이라는 포지션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학부모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공부는 아이가 혼자 하는 거지만 또 아이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학부모도 같이 1년을 버텨야 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아이의 하루를 전혀 모르면 불안이 쌓입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집중은 잘했는지, 어디서 막히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볼 때 이 학원은 학부모에게 아이의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를 때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부모님들이 아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데이터가 보이면 부모님들이 막연하게 불안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런 점은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런 점은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정확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5번째 기준인 학부모 피드백 시스템 관점에서도요. 강한교육은 학부모와 아이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놓은 구조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오늘 강한교육 설명회에 다녀와서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학습관리와 하루 완결 구조, 생활관리, 학부모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뚜렷한 강점이 있는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성 수업 구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꽤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위치는 삼성역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한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어디 재수학원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 지금의 공부 습관, 체력, 멘탈, 또 가정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학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재수학원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교육에서도 추가로 설명회를 여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재수학원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